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발포 공정 분사 인자의 변화에 따른 제품 특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1호학번 최닥훈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오종석 교수님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제조업은 기계혁명이라 불리는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전기장비를 통한 2차 혁명, 디지털 혁명이라 불리는 3차 혁명을 지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해당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3차 산업혁명의 역량이었던 IT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를 넘어 사물 인터넷과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인공지능을 비롯한 센서의 발전으로 초연결, 초지능이 결합된 초융합을 핵심 근간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맞춘 변화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목을 끄는 큰 변화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의 등장입니다. 기존의 자동화 설비를 통한 공장 자동화에서 한 단계 발전한 스마트 팩토리는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연결되고 디지털 신기술과 제조 기술이 접목된 소비자 중심의 지능화된 공장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공장 자동화 대비 소비자 니즈에 맞춘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진행하는 데 유리하며 이 외에도 최적의 생산 계획, 원격 관리와 같은 기능을 통해 유연한 공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근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인해 대졸자 취업 예측부터 동해안의 파도 예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제조 분야의 머신러닝이 적용된 사례는 한 무명초 외 2명의 연구와 같이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생산품의 무게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품질에 미치는 요인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른 연구로 황세웅 외 2명은 특수 원사 공정에서 432개의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사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통해 불량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 웨이퍼 평탄화 공정과 같은 분야에서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발포 공정의 각 인자별 상관관계를 머신러닝을 통해 도출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발포 공정에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인자별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공정의 불량률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발포 공정은 유량, 압력, 온도의 변화로 인해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성육 외 5명의 연구로 원료별 유량의 변화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물품이 생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량은 위 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데 이 식을 통해 압력과 유량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이는 곧 압력 또한 불량을 초래할 수 있는 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는 김홍석 외 1명의 연구로 발포액의 온도가 높을 때 발포 공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기포셀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포셀의 크기 또한 물리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요인의 상관관계를 통해 불량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역량 중 하나인 초지능의 영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포 공정은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를 혼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혼합 비율의 차이는 생산되는 물품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위 그림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 공정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를 제공해준 업체에서는 양품의 기준을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이 정량만큼 발포되었을 때의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의 범위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위 그래프는 파란색은 생산 오차율, 노란색은 이소시아네이트의 발포 오차이며 회색은 폴리올의 발표 오차입니다. 빨간색 선은 앞서 말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범위를 나타냈습니다. 폴리올의 경우 모든 범위가 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소시아네이트의 발포 오차에 따라 생산 오차율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진행하기 앞서 라벨링을 통해 각 인자에 대한 결과값을 단순한 0과 1, 즉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0, 1, 2와 같이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그 기준은 그림과 같습니다. 라벨링을 단순히 0과 1로 구분하면 1의 범위에 속한 데이터를 0으로 분류할 수 있어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머신러닝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모든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알고리즘의 선택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양한 알고리즘 중 이번 연구에 적합한 세 가지 알고리즘을 선택하였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좋지만 과적 허브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KNN 알고리즘은 정확성이 낮지만 사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앙상블 알고리즘은 정확성이 높으며 소규모에서 중간 규모의 데이터셋에 사용할 경우 성능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알고리즘을 비교한 결과 이번 연구는 앙상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머신러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발포 공정 시 각 분사 변수에 따른 제품 특성을 머신러닝으로 도출하기 위해 원료별, 플로우, 프레스, 템퍼러처 데이터를 조합하였으며 조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위 표와 같이 FF부터 TT까지 총 9개의 모델을 구성하여 머신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의 스크립트를 보면 FF, FP, FP 등 그에 해당되는 인자로만 구성된 검증용 데이터를 따로 저장하였으며 불러왔습니다. 컴페어 1과 같은 변수는 순서대로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의 인자를 불러온 데 사용하였습니다. 각 섹션별 스크립트는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준으로 플로우, 프레스, 템퍼러처별로 묶어서 작성하였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작성된 모델은 FFENSM과 같은 이름의 함수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FF는 데이터 조합에 대한 명령을 따르며 뒤에 붙은 ENSEM은 앙상블을 통한 머신러닝 모델임을 알기 쉽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앙상블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 매트랩의 분류학습기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데이터 분류에 맞는 인자들을 선택하여 검증용 데이터와의 차원을 같게 지정하였습니다. 학습용 데이터는 각 인자별 5147개이며 모델 FF의 경우 다음과 같은 3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 3포도를 보면 파란 점과 빨간 점, 노란 점이 있는데 이는 각각의 데이터가 0, 1, 2의 값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모델 예측 3포도를 보면 파란 점과 빨간 점, 노란 점과 추가로 동그라미와 X표를 볼 수 있습니다. 각 색상의 의미는 전 페이지의 모델 3포도와 같으며 동그라미와 X는 올바른 예측과 옳지 않은 모델 예측을 의미합니다. 위 3포도와 같이 학습된 모델을 함수화하여 라이브 스크립트에서 실행되도록 하였습니다. 함수화한 모델에 1000개의 검증용 데이터를 적용하여 도출된 예측값이 올바른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해 라이브 스크립트로 출력된 결과값을 엑셀로 옮겨 확인하였습니다. 정확도를 판단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으며 결과 분석에는 라벨링과 달리 0, 1, 2의 3단계가 아닌 0과 1로 합격, 불합격의 여부만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왼쪽과 같은 표가 도출되었으며 최고 98.5%의 정확도부터 최소 87.5%의 정확도까지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각 인자별 데이터 모델을 앙상블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학습 후 각 인자별 상관관계가 있는지와 그 결과값이 유의미한지 확인하였습니다. 9개 모델에서 98.5%부터 87.5%의 정확도가 나온 것으로 보아 각 인자별 상관관계를 통해 최종 생산품의 불량률 예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측된 값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의 플로우 데이터로 이루어진 FF 모델에서 98.5%의 정확도로 가장 높은 정확도가 도출되었으며 그 뒤로 플로우와 프레스 데이터로 구성된 FP가 97.2%, 플로우와 템퍼러처, 프레스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모델에서 96.3%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플로우, 프레스, 템퍼러처 인자 중 분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플로우이며 비교적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템퍼러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 인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조절한다면 실시간으로 불량률 예측과 불량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과제로는 발포 공정에서 불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자를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연구 및 실험적 검증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연구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